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대감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문의 기틀을 다지는 데 몰두하며 사치라곤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의 가문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하고 품이 있었으나 이대감의 집안 내부에는 고요한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중심에는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요.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갔던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 죽으면서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 속에 던져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대감을 정성껏 모시며 가문의 이름을 지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고된 삶 속에서 위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자주 드나드는 이대감의 오랜 친구 김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대감은 처음엔 이대감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점차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나누며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히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대감은 그녀가 차려낸 밥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음식이 아주 훌륭하구나. 너의 정성이 느껴진다. 아버님께서 항상 저를 아껴주시니 이 정도는 당연하죠. 며느리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이대감은 알 리 없었습니다. 이대감은 평소와 같이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유난히 고요하고 편안하구나.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이부자리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대감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희미하게 두 사내의 형체가 보였지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사내는 이대감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냐? 이대감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대감을 조용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이대감, 당신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시간이 다 되다니 내가 죽는다는 말인가? 이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사내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삶이 시작되면 끝도 있는 법이지요. 당신의 이름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어찌 되겠소? 며느리는 아직 젊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며느리를 두고 내가 떠날 수는 없소. 사내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이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감, 이는 당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이대감의 주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뭔가 거대한 힘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깊은 산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산길은 안개로 가득했으며 주변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여긴 어디요?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오? 이대감은 저승사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대감이 저승사자들을 따라 깊은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산길을 덮고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칠 무렵 어딘가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감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지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승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소? 어린아이가 울고 있지 않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저승사자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대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승의 일에 관여할 수 없는 몸입니다.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대감은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요. 이보시오. 나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소. 하지만 내 목숨은 다해도 그 아이만은 살릴 수 있게 해주시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생명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소. 저승사자들은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치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 아이를 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대감은 사내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울음소리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숲속을 헤치며 그는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 아래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구덩이는 산적들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었고 그 안에 갇힌 아이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야, 걱정 말거라. 내가 널 꺼내주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는 두려움 섞인 눈으로 이대감을 바라보다가 다시 간절히 외쳤습니다. 대감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죽기 싫어요. 이대감은 안타까운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구덩이 안으로 몸을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듯 내려간 끝에 그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앙상하고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겁내지 말거라. 이제는 안전하다. 이대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구덩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손바닥과 무릎은 구덩이 벽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이와 함께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이대감의 품에서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다해도 너 같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안전하니 울지 말거라.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대감의 뒤에서 저승사자들이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까? 이대감, 아이는 살렸으니 다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대감은 저승사자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승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어둡고 고요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아이를 구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으니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라 생각했지요. 길 끝에는 거대한 관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나무로 만들어진 관문은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고 문 위에는 뿔 달린 수호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관문 앞에 멈춰서더니 이대감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대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것을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감은 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을 넘으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더는 미련 두지 않겠소. 저승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이 천천히 허리춤에서 명부가 적힌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친 저승사자는 손가락으로 이대감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승사자가 중얼거리며 두루마리를 다시 펼쳐 꼼꼼히 살폈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대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대감의 명패가 사라졌어. 혹시 내가 보관한 쪽지에 적혀 있나 확인해 보게. 다른 저승사자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이대감의 이름이 적힌 쪽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이대감의 이름은 명부에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니. 그들의 말에 이대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저승사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오? 내 이름이 왜 사라졌단 말이오? 저승사자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중 한 명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대감, 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승의 명부에서 당신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그 자체로 운명을 바꾼 일입니다. 이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오? 이대감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신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저승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대감은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구려.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겠어. 저승사자들은 관문 앞에서 이대감의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대감 기억하십시오. 이승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대감은 강한 바람이 자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이 빠르게 뒤로 끌려가는 것 같았고
주변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혼돈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익숙한 대들보가 보였고 창문 너머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를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독약이 분명히 효과를 발휘했어야 했는데 혹시 내가 양을 잘못 넣었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김대감과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길한 예감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그녀는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김대감을 불러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이대감은 방 안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며느리의 행동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과한 놀람과 공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겁에 질린 것인가? 단지 내가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만은 아닐 터 혹시 그녀가 이대감의 마음속에 점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정성껏 차렸던 저녁상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정갈한 상차림,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후 느꼈던 이상한 졸음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이대감은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감춰진 음모가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그는 생각을 정리하며 방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김대감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김대감에게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대감께 큰일이 났어요. 이대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은 이대감의 며느리 말을 듣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않소. 독약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어야 했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독을 분명히 음식에 섞었어요. 그런데 이대감께서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에서 걸어 나오셨다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눈을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늘의 경고일 수도 있어. 우리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한 것인지도 모르오. 경고라니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우리 둘 다 들킬 거예요. 아버님께서 우리가 한 짓을 알아채신다면 그땐.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끊겼습니다. 뭘 들킨다는 말이냐? 김대감과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자 이대감이 행랑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은 평소의 온화한 표정 대신 단단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더니 둘이서 이런 한밤중에 몰래 만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김대감은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표정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대감, 이건 단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지요. 그러나 이대감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며느리와 김대감을 번갈아 바라보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라, 내 얼굴이 어째서 그리 창백한 것이냐? 방금 전까지도 겁에 질린 듯 보였는데 나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이대감은 단호히 외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거라. 너희 둘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더냐? 그 말에 김대감과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감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감은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거짓된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다. 이대감은 며느리와 김대감을 번갈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대감의 눈빛은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대감,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감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가 한밤중에 만난 것은 단지 우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우연이라. 이대감은 그의 말을 천천히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가웠고 김대감과 며느리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경고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야, 너도 우연히 여기 온 것이냐? 이대감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저는 그저 마실 나온 것뿐입니다. 마실? 이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겨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내가 어젯밤 내게 대접했던 저녁 밥상에 있던 수저다. 왜 이렇게 검게 변했는지 아느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대감의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이 상황을 바꾸려 나섰습니다. 대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정성 어린 식사에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대감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며느리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분명히 느꼈다. 내가 차린 밥상, 그리고 그 후 내 몸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그게 단지 정성 때문이라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 순간 며느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책감에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이대감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김대감의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계획은 그가 세운 것입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김대감을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김대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모든 것이 내 계획이라니. 너도 충분히 이 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대감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중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이대감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러나 하늘은 너희의 음모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나의 운명이 아니라 너희 죄를 심판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김대감은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순간적인 어리석음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녀를 도우려 했던 것뿐입니다. 도우려 했다. 이대감은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죽음이 너희 둘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겠느냐? 내 탐욕과 며느리의 불만이 만든 결과일 뿐이지. 며느리는 엉엉 울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고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감은 한동안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하늘이 나를 다시 살려낸 이유는 분명히 있을 터. 나는 너희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희가 이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대감은 며느리와 김대감의 음모가 드러난 후 곧바로 관아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명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터웠기에 관아에서도 이대감의 말을 신뢰하며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지요. 포졸들이 김대감과 며느리를 붙잡아 관아로 끌고 갔고 두 사람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장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대감을 죽이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대로 말하라.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김대감은 처음엔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꾸밀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대감께 드린 저녁에 독을 섞었습니다. 김대감과 함께 계획한 일이었고. 며느리의 고백은 관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형장은 김대감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너도 함께 공모했단 말이냐? 김대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고된 삶을 끝내주려 했던 것뿐입니다. 형장은 그의 말을 듣고 냉정히 대꾸했습니다. 이대감을 독살하려 한 것은 분명한 중죄다. 너희의 변명은 죄를 가볍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관아는 두 사람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죄를 물었습니다. 김대감은 관직에서 파면된 뒤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고 며느리는 집안의 신분과 재산을 박탈당해 평생 노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무참히 무너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잘못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날 밤 이대감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울음소리는 저승사자와 함께 걷던 길에서 들었던 아이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이대감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구했던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다시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이대감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얼굴은 단지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이대감은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그날, 저는 단지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던 영혼이었습니다. 호랑이에 잡혀 떠난 뒤에도 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구덩이에서 만났을 때 내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그때 저승사자들이 아버지의 명패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승에서 데려간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지요. 저는 효도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패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이대감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승사자들이 내 이름을 찾지 못했던 이유란 말이냐?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것이지요. 아버지는 이제 이 이승에서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받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대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그의 이부자리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꿈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곁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살아갈 차례입니다. 이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지켜준 덕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있구나. 너의 뜻을 받들어 남은 생은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노라. 그는 다시금 굳은 결심을 하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대감은 자신이 받은 새로운 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돌보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대감은 자신의 집 일부를 개조해 서당을 만들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이 모두 그의 서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도덕과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비록 지금은 부모의 손길을 잃었지만 올바르게 자란다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는 아이들에게 학문뿐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정성과 사랑은 아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이대감의 서당은 점차 마을과 그 너머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 중 몇 명은 과거에 급제해 훌륭한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몇 명은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돕는 의술이나 농업으로 마을을 번영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대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존경스럽게 입에 올렸습니다. 이대감은 또한 자신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 깊은 산속에 절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효심과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절을 짓고 그 절을 홍은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홍은 은혜를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나의 아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후대의 효심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홍은사는 시간이 지나며 지역의 중요한 사찰로 자리 잡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효와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절에는 이대감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대감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약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였지요. 그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내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준 기회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것뿐이다. 그는 아들의 제사를 매년 정성껏 지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 보여준 효심과 희생을 잊지 않는다. 나는 내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 하늘에서 평안히 나를 지켜보아라. 세월이 지나 이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서당과 홍은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해마다 절을 찾아 이대감의 효심과 선행을 기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돕고 효심으로 절을 세운 이대감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